느린 열차는 그날도 산과 마을을 이음새처럼 꿰매며 달렸습니다. 서명주는 무릎 위에 올린 영수증 묶음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종이에서 잉크와 먼지가 뒤섞인 냄새가 났습니다. 손끝이 차분히 움직였고 표정은 늘어지지 않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오늘은 계산에서 한 줄만 처리해 숨을 주고 나머지는 밤에 다시 정리하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일이었습니다. 객실 끝에서 안내원이 빈 컵을 가져와 따뜻한 물을 채웠습니다. 이연수는 손에 든 컵을 그녀 앞에 조용히 두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두고 말수를 아꼈습니다. 안내 문구가 적힌 명찰 아래로 셔츠가 반듯하게 다려져 있었고 단정한 매듭이 그 사람의 태도를 가늠케 했습니다. 그녀는 컵을 받으며 작은 목례를 했습니다. 오늘은 말보다 정리가 먼저였습니다. 영수증 묶음을 줄 세워 접고 지갑 속에 넣어둘 서류와 협상해야 할 메모를 구분해 두는 일, 계산대에서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반복하고 접는 동안 오래전 남편이 장부를 펴놓고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숨을 놔야 살지. 남편이 말하던 그 어휘가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을 드셔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컵을 내밀 때 손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컵을 양손으로 받치고 살짝 웃었습니다. 온기가 가슴팍까지 퍼져갔습니다. 그날 오전 매점 앞에서 역을 지키던 주인이 손짓했습니다. 주인이 묻어나온 영수증 모서리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필요하시면 작은 봉투 드릴까요? 흘릴까 봐요. 주인의 눈빛은 계산보다 사람이 먼저인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묶어둘게요. 그녀는 미소로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손안의 떨림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욕심내지 않기로 했고 빚의 무게를 남에게 퍼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멈췄을 때 한 청년이 표를 잃어버렸다고 울먹였습니다. 이연수는 시선만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구석자리에 떨어진 작은 종이를 찾아 건넸습니다. 움직임은 침착했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다음부터는 주머니 깊은 쪽에 넣어두세요. 숨 한 번 고르고 다시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손이 참 흔들림이 없으시네요. 서명주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남의 일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로 낮춰져 있었습니다. 일하는 버릇입니다. 고객 앞에서 허둥대면 안 되니까요. 그는 미소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자신의 매무새를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서명주는 영수증을 다시 묶으며 그 말에 밑줄을 긋듯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허둥대지 않기. 오늘 한 줄만 계산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그 맥락이었습니다. 그녀의 계좌는 보증 문제로 일부가 묶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때 시작한 사업을 응원한다며 도장 찍었던 일의 꼬리가 이제 와서 그녀의 장부를 눌렀습니다. 누구의 탓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흐름이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 일 없이 서러운 마음이 목 뒤편에서 고개를 들 때 그녀는 눈을 깊이 감았다 뜨고 영수증 묶음을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승객이 내리고 탔습니다. 가까운 자리 하나가 비었습니다. 이연수는 말없이 손바닥으로 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의를 지키려는 몸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숨이 조금 쉬어지네요.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영수증 묶음 위에 손을 올려 가볍게 눌렀습니다. 손을 올리는 행위는 자신을 다독이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발걸음은 목표를 향해 좁혀졌습니다. 거래처에 창고가 있는 작은 도시가
목적이었습니다. 야외로 나와보면 겨울빛이 유리창에 길게 눕습니다. 빛의 각도가 길어질수록 계산할 줄을 하나 줄이자던 마음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매일 작은 숨구멍을 허락하기. 그게 지금 필요한 균형이었습니다. 잠시 뒤 열차가 창고가 가까운 역에 들어섰습니다. 그녀가 내릴 채비를 하는 동안 마침 그 역에서 그의 근무가 끝나 잠시 쉬는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이연수는 무심한 척하되 놓치지 않는 눈빛으로 그녀의 손가방 위치와 발 디딤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배려가 겹쳐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혹시 봉투가 필요하시면 여기 여분이 있습니다. 그는 고무골무 몇 개가 들어있던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항상 남겨두는 걸 깜빡했는데 오늘은 있네요. 서명주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반듯한 걸 늘 챙겨두시네요. 단정하셔서 믿음이 갑니다. 그녀는 겉면을 쓰다듬고 봉투에 영수증을 슬며시 옮겨 담았습니다. 종이가 종이를 품는 느낌이 났습니다. 무거운 일을 오래 하셨겠어요. 그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 손등의 잔주름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혼자 살 줄도 배웠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냄비를 식탁에 올리고 밤마다 장부를 접던 시간들. 그때 배운 건 속도를 줄이는 법이었습니다. 문구 창고의 사무실은 덩치 큰 박스들 사이로 길이 뻗어 있었습니다. 연락을 미루다 마주한 담당자는 조건을 덤덤히 말했습니다. 월말까지 일부만 맞추면 나머지는 다음에 조정하자고 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드 결제 계좌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동의와 은행 내부 절차라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빠르게 진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큰일이네요. 서명주는 담당자의 말 앞에서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부탁을 길게 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부의 한 칸을 비워둘 여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호흡을 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그는 멀찍이 서 있다가 그녀의 걸음을 맞췄습니다. 인파를 지나게 할 때 팔꿈치로 통로를 살짝 비켰습니다. 그는 비켜서는데 익숙했으나 누군가를 위해 길을 만들기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안내방송이 저 멀리서 흘렀습니다. 소리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둘의 걸음도 일정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멈출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달래는 문장, 그리고 지나친 자책을 막는 경계였습니다. 멈추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숨을 한 박자 늦춰서 내는 사람의 어조였습니다. 회사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는 근무 외 시간에만 그녀 곁에 서 있기로 마음을 다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갈까, 여간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다시 열차를 기다릴까? 삼갈 것을 삼가는 나이가 되면 선택은 단정함과 안전을 따라가게 마련이었습니다. 역 매점 앞의 주인이 그녀를 보자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차는 그냥 가져가세요. 내일 결제해도 됩니다. 작은 호의가 한 사람을 버티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내일 가져올게요. 고맙습니다. 서명주는 잔잔하게 대답했습니다. 받는 법에도 품위가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연수는 그녀가 여관 쪽으로 눈길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초겨울 바람이 흘러들어와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바람은 날씨의 이야기를 아는 듯 했으나 둘은 그 바람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의 귀가를 바꾸는 게 나을지 내일로 일을 넘겨야 할지에 대해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지나는 첫 겨울, 서명주는 창문을 한 겹 더 닫고 스스로에게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 문장을 사랑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멈춰야 이어진다는 것. 우리 나이에 서두르지 말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말끝을 잡아 끄는 대신 오히려 내려놓는 어투였습니다. 네. 천천히 가요. 그는 고개를 숙여 맞장구 쳤습니다. 옆으로 다가와 보폭을 낮추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봉투를 가볍게 들어 올려 그녀의 손바닥 아래에 받쳐주었습니다. 이것도 돌봄이었습니다. 여간방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불을 한 칸 낮추었습니다. 탁자 위에 컵과 봉투, 메모종이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케이스에 넣고 코트를 등받이에 가지런히 걸었습니다. 말하려다 멈춘 일들이 방 안에서 잠시 쉼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같이 있어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상대를 살피는 시간이 먼저였습니다. 싫으면 말해요. 멈추면 바로 멈출게요.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와 경계가 정돈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나이에 급한 건 없잖아요. 그녀가 살짝 웃었습니다. 어색함을 덮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용기를 택했습니다. 그가 다가와 손끝으로 그녀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현재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숨이 느려진다. 불빛이 부드럽게 번진다. 둘 사이에 말보다 오래가는 온기가 놓인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손끝이 팔을 따라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불을 낮춘 방 안에서 그림자가 고요히 움직였습니다. 밤이 조금 더 깊어졌을 때 두 사람은 함께 베개를 살짝 돌려놓았습니다. 그가 머리맡에 작은 메모종이를 올려두었습니다. 오늘은 한 칸 비우기라는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더 할 수도 있었지만 그만큼만 나누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호흡을 먼저 배웠습니다. 아침이 들어오자 커튼 사이로 빛이 길게 놓였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코트와 셔츠가 겹쳐 걸려 있었습니다. 탁자에는 접힌 메모종이와 봉투가 가지런했습니다. 오래된 창틀에 이슬이 맺혀 있었으나 둘은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서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눈빛은 또렷했고 손끝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네, 괜찮았습니다. 서명주는 답했습니다. 말하고 나서 잠시 눈을 감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고맙다는 뜻도 오늘도 해낼 수 있겠다는 마음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조금 더 드릴까요? 그는 주전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나가서 매점에 먼저 들러야겠어요. 그녀는 메모종이를 다시 펴서 가방 속 맨 앞칸에 넣었습니다. 오늘도 한 줄만 계산하고 한 줄은 비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새로 만든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낮 그녀는 거래처에 다시 들렀습니다. 담당자는 표정을 관리하려 노력했고 그녀도 그 방식에 맞춰 단정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요구할 것도 포기할 것도 하나만 고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 초에 일부를 마치고 나머지는 다시 앉아보자는 말이 오갔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숨이 덜 막혔습니다. 역으로 돌아오는 길 매점 주인이 그녀를 보더니 받아간 차값을 장부에서 쓱 지웠습니다. 천천히 오셔도 돼요. 단 다음번엔 꼭 얼굴 보여주세요. 주인의 말이 사람과 장부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들르겠습니다. 서명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은 침착했고 어조는 부드러웠습니다. 역 플랫폼에서 이연수는 그녀와 걸음을 나란히 했습니다. 낮은 해가 유리창에 눕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날 밤 그녀가 접어둔 메모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체크할 건가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인을 강요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지출표에서 한 칸을 비우고 물 한 컵을 마시고 감사합니다라고 적어보려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말에 힘을 주지 않았지만 문장은 자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빙긋 웃었습니다. 업무 중에도 가끔 휴게실에서 메모를 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그 메모의 용도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열차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다음 구간 근무에 복귀한 참이었습니다. 서명주는 의자에 앉자마자 영수증 봉투를 꺼내 가장 위에 오는 종이를 골라 펼쳤습니다. 글자를 읽는 동안 마음 안쪽이 잔잔해졌습니다. 버릇처럼 올라오던 자책이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는 곧장 다르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살 길을 골랐다. 누군가의 잘못이라 부르지 말자. 그리고 흘려보냈습니다. 오늘은 표를 찾는 분들이 적네요. 그녀가 꺼낸 가벼운 말에 그는 살짝 웃었습니다. 가끔은 일이 잠잠할 때가 좋습니다. 사람도 숨을 돌려야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칸을 비웠습니다. 그녀의 말끝이 가벼웠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부담이 되나요? 아니요. 들어주는 일은 제 일과도 닿아 있습니다. 다만 무리하지 않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아끼면서도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다시 여관 앞에 섰습니다. 문턱을 넘기기 전 그녀는 한 번 더 경계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천천히 가요. 그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합의는 말로, 속도는 손으로 정리하는 버릇이 둘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이후 사는 방식은 한꺼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좌의 사정은 절차를 따라야 했고 거래처의 얼굴도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밤마다 메모종이 위에 작은 칸을 비워두었습니다. 비운 칸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 넣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연수는 휴게실에 작은 메모 트레이를 하나 마련해 물을 마신 시간과 쉬어간 순간을 적어 넣었습니다. 서로의 루틴은 닮아갔습니다. 어느 날 매점 주인은 둘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컵 뚜껑을 하나 더 얹어 주었습니다. 보면 마음이 놓여요. 사람도 나사가 있어야 꽉 조이지요. 주인의 농담에 둘은 웃었습니다. 담당자와는 조정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서명주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봉투가 말끔했습니다. 지금은 한 줄씩만. 그게 제가 지킬 수 있는 호흡입니다. 그 호흡, 제가 옆에서 맞출게요. 이연수가 답했습니다. 머뭇거리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더는 힘들다 싶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라고 먼저 말해주세요. 네. 그 문장 저를 살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고요했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녀는 알람 대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의 길이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주방 벽에 작게 붙인 메모에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습니다. 지출표에서 하나의 칸을 비우고 물을 마셨다고 적었습니다. 겹쳐 걸어둔 코트와 카디건이 한 겹처럼 붙어 있었고 탁자 한편에는 어젯밤 택해둔 영수증 한 묶음이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시작들은 소리 없이 생활의 중심을 바꾸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연수는 근무를 마치고
매점 주인에게 작게 인사했습니다. 전날의 찻값을 봉투에 넣어 종이 쟁반 위에 올렸습니다. 서명주는 그 옆에서 봉투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말 대신 서로의 손등에 잠시 그림자 하나가 겹쳤습니다. 그 그림자는 오래가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오면 둘은 다시 각자의 책상에서 메모를 펴고 작은 칸에 숨을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빛을 낮추고 누군가는 문을 잠그며 서로의 속도를 떠올렸습니다. 완벽하진 않은 날들이 이어졌지만 두 사람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비워둘 칸이 생겼다는 사실이 삶을 조금씩 덜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낮 그녀는 은행 창구 의자에 곧게 앉았습니다. 번호표가 불릴 때마다 안내 음성이 규칙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상담 직원은 매뉴얼대로 문장을 골랐고 서명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일부만 풀리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생활비와 거래처, 최소 정산분에 한해 임시로 출금 한도를 열어주고 추후 채권자 동의 절차를 병행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숨을 놓을 만큼의 여지는 생겼습니다. 그 정도면 오늘은 충분합니다. 서명주가 말했습니다. 어투는 차분했고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톤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 이연수가 길가 그림자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번이라 역 근처에서 잠시 시간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고 김이 부드럽게 올랐습니다. 따뜻한 차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는 컵을 그녀 손바닥에 얹으며 손등을 살짝 받쳐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녀는 스스로의 속도를 확인하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둘은 인근 문구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명주는 계산대에서 쓰던 것과 비슷한 작은 메모 묶음을 2개 샀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종이결이 반듯하게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연필로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한 칸 비우기. 그리고 하나를 떼어 이연수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걸 같이 쓰면 어떨까요? 당신도 쉬는 칸을 한 칸씩 남겨요. 그녀는 꽂아두는 자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답게 접히는 방향을 맞춰 건넸습니다. 좋습니다. 업무표 외에 저만의 칸을 남겨보겠습니다.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새로 시작하는 습관을 장난처럼 여기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열차는 다시 길을 달렸습니다. 객실창을 타고 들어온 해가 좌석 등받이에 길게 앉았습니다. 서명주는 영수증 봉투에서 맨 위에 한 장을 꺼내 오늘자 메모 옆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탁자 없는 좌석에서 그는 등받이 주머니를 정리해 그녀가 종이를 흘리지 않도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표를 확인하러 오신 분이 많지 않네요. 그녀가 말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잠잠한 날이죠. 그래서 더 좋습니다. 그는 시선을 창밖에 두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손님이 많아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차분해지는 일뿐이라 그게 당신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충분히요. 단정한 태도에 제가 기대게 됩니다. 그녀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얼굴에 과장된 기색은 없었습니다. 영 매점 앞에서 어젯밤의 주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제처럼 드릴게요. 다음에 계산해도 됩니다. 늘 같은 문장으로 건네는 호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드릴게요. 덕분에 잘 버텼습니다. 서명주는 준비해둔 현금을 건넸습니다. 주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컵 뚜껑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있으니 보기 좋네요. 서로 속도 맞추면 오래가는 법이죠.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말끝에 응원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창틀 위에 걸린 빛의 길이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가장자리에 붙여둔 메모에 조그만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지출표에서 한 칸을 비웠다는 뜻이었습니다. 물 한 컵을 마시고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그 옆에 겹쳐놓인 봉투와 어젯밤 골라둔 영수증 한 묶음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연수는 근무 전 휴게실 구석에 작은 트레이를 두었습니다. 트레이 안에는 접은 메모 2장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쉬는 칸이라고 적혀 있었고 다음 장에는 오늘 물 한 컵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컵에 물을 채우며 바쁜 날에도 이 2장만큼은 건너뛰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거래처 사무실에서 담당자는 표정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일부 조정이 추가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확정한 일정에 맞추어 보내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삭감도 아니고 면제도 아니었지만 숨구멍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해결과 미해결이 한자리에서 공존하는 일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열차에서 둘은 창가 쪽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메모 묶음에서 3장을 떼어 이연수에게 먼저 내밀었습니다. 그는 접힌 모서리를 반듯하게 맞춰주었습니다. 적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지킨 것들. 그는 제안했고 둘은 각자의 글씨로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한 칸 비웠다. 혹시 제가 이야기를 너무 자주 꺼내는 건가요? 그녀가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속도를 제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정하게 사는 모습이 멋집니다. 과찬이에요. 당신은 침착해서 든든하고요. 그녀는 받아 말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과장 없이 짚어주는 일은 의외로 오래 남았습니다. 역에 가까워질 즈음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둘은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춥거나 덥다 얘기하기보다 그 사이의 온기를 지키는 법을 더 잘 알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서, 불을 낮추는 각도, 안경을 케이스에 넣는 버릇 같은 것들이 생활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방 안은 조용했고 필요한 말들만 놓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나이에 맞게 천천히. 그녀가 나직이 말하면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멈추면 바로 멈출게요. 이 합의는 번복 없이 이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의자 등받이에는 겹쳐 걸린 옷이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잦아들면 탁자 위 메모에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서명주는 지출표에서 한 칸을 비웠고 이연수는 휴게실 트레이에 물 한 컵을 체크했습니다. 두 메모는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둘이 공유하는 하나의 박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완전한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은행의 절차는 꾸준히 시간을 요구했고 거래처도 간혹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자리를 지켰고 그는 옆에서 보폭을 맞췄습니다. 둘은 서로를 챙기며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매점 주인은 계산을 마친 서명주의 봉투 위에 작게 웃는 얼굴을 그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속도를 배웠네요. 덕분입니다. 그는 말하고 다른 손으로 3컵을 건넸습니다. 저녁이 오면 둘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하나 떼어 오늘의 한 칸을 비웠다고 적었고 그는 트레이의 메모장을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날의 어려움은 장부 옆 칸에 천천히 접혔고 내일의 숨은 비워둔 칸에서 자연히 생겨났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아도 같은 문장을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품위를 잃지 않는 방식을 익혔고 오래가기 위한 속도를 함께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낮 그녀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담당자가 용도 지정 계좌를 하나 더 열어 생활비 임대료 거래처, 최소분 납부에 한해 자동이체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보증보험사 심사 서류도 접수해 두자고 권했습니다. 임시한도는 유지하되 다음 달 중순에 재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어도 엉킨 실 몇 가닥이 더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가벼워졌네요. 서명주가 말했습니다. 단정한 어조였지만 숨이 한 박자 더 깊어졌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 이연수가 인근 가로수 그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연차라 그의 근무표가 비어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따뜻한 물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는 종이컵을 건네며 손등을 가볍게 받쳐주었습니다. 덕분에 끝까지 말하지 않고도 버텼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문구점 앞 벤치가 아닌 작은 공원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지난번에 산 메모 묶음에 커버를 씌우기 위해 얇은 노트 커버와 연필심을 샀습니다. 커버를 씌워두면 구겨지지 않더라고요. 비워둘 칸이 오래 버티겠죠. 그녀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칸이 당신의 숨이니까요. 저도 제 칸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녁 무렵 열차 창에 비친 하늘빛이 점점 옅어졌습니다. 그는 다음 날 근무 준비를 위해 승무일지를 훑고 있었고 그녀는 오늘 받은 은행 안내문 중 필요한 문장만 오려 메모 뒤에 붙였습니다. 용도 지정, 자동이체, 재심사 말들이 길어도 결국은 하루치 호흡을 지키는 일과 연결되네요. 그녀의 말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긴 절차도 한 줄씩만요. 우리 방식대로. 영 매점 앞을 지나며 주인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릴게요. 지난번처럼 다음에 계산해도 됩니다. 그녀는 이번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제가 먼저요. 어제보다 숨이 남았거든요. 주인은 웃으며 컵 뚜껑을 가지런히 맞춰주었습니다. 밤이 깊자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메모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더 그렸고 그는 휴게실 트레이 위 연필을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창밖 바람소리가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누구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필요한 만큼 그리고 서로의 속도를 떠올리는 일.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